여러분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대 초반 혹 2010년대의 어느 날 오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번화한 도심의 거리, 수많은 간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초록색 원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완전히 다른 공기가 여러분을 감쌉니다. 코끝을 스치는 진한 다크 로스팅 원두의 향기,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받아들고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마치 내가 이 도시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시절 우리에게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회사나 학교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처. 바로 하워드 슐츠가 꿈꾸었던 제3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4,000원, 5,000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밥값에 맞먹는 돈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단순히 검은색 쓴물을 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이 주는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그 초록색 로고가 컵에 박혀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샀던 것입니다. 스타벅스 컵을 손에 들고 거리를 걷는 것은 일종의 패션이자 문화였습니다. 나는 취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된장녀 논란이라는 총극이 있었을 정도로 스타벅스는 한국 사회에서 동경과 질시를 동시에 받는 그야말로 문화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맛, 똑같은 미소, 똑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 거대한 초록색 제국은 영원히 우리의 일상 속에 우아하게 머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집 앞에 스타벅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그곳에서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나요?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을 반기는 것은 향기로운 원두 향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배달 주문 알람 소리와 믹서기가 갈리는 소음입니다. 카운터 앞에는 손님 대신 수십 장의 사이렌 오더 영수증이 뱀처럼 길게 늘어지거나 배달 기사님들이 헬멧을 쓴 채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직원은 눈을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라고 묻는 대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계처럼 음료를 찍어내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푹신한 소파는 딱딱하고 불편한 나무 의자로 바뀌었고 콘센트는 막혀 있습니다. 마치 커피 다 마셨으면 빨리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 같은 삭막함만이 감돌고 있죠. 한때 도시의 거실이라 불리며 우리를 위로했던 그 우아한 공간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카페인을 주입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북적이는 커피 공장만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스타벅스 커피가 5,000원, 6,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1로 500원짜리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보다 4배나 비싼 돈을 내고 마시는데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와 공간의 가치는 과연 4배 더 훌륭한가요? 아마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균열의 시작점입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설탕물을 파는 데이터 회사다. 이 충격적인 말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성은 도대체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그리고 왜 스타벅스는 스스로 자신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시장통을 만드는 길을 택했을까요?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스타벅스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스타벅스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매출이 꺾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타벅스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비싸고 느리고 맛도 예전 같지 않은데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서 CEO를 전격 경질하고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를 살려낸 브라이언 니콜을 구원투수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햄버거 팔던 사람이 커피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적의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노화이자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우리는 기술 기업이다, 우리는 금융 기업이다 라며 사이렌 오더와 프리퀀시 마케팅, 선불 충전금에 집착해 왔습니다. 앱으로 주문하고 픽업대에서 번호가 불리면 음료를 찾아가는 시스템. 빠르고 편리해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스타벅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인간적인 연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갔던 건 바리스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컵에 스마일 표시를 그려주는 그 작은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것이 삭제된 지금 스타벅스는 편의점 캔커피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이징 케어피라는 토종 브랜드가 스타벅스 반값을 외치며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커피의 황제였던 스타벅스가 이제는 중국 본토 브랜드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천하의 스타벅스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 허덕이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커피가 안 팔린다는 장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성공에 취해 우리가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대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스타벅스 경영진은 착각했습니다. 고객들이 스타벅스 로고만 붙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본연의 맛보다 화려한 색깔의 설탕 범벅 음료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고 매장의 편안함보다 회전율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골을 잃고 뜨내기 손님만 남은 껍데기뿐인 거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1등이니까 괜찮아 라며 고객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일부의 투정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타벅스의 몰락 위기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든 1등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적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CEO는 스타벅스를 다시 카페로 돌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고객들의 마음을 딱딱해진 의자를 다시 푹신하게 바꾼다고 해서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기업의 흥망성쇠에서는 전 세계인의 아침을 책임지던 초록색 제국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 내부의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해봅니다. 하워드 슐츠가 만든 신화의 뒷면에 숨겨진 그림자,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악마와 손잡은 스타벅스의 딜레마. 지금부터 그 진한 에스프레소보다 더 쓰고 프라푸치노보다 더 차가운 스타벅스의 진짜 현실을 들이켜볼 시간입니다. 컵 꽉 잡으세요. 이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일 테니까요. 자, 스타벅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 바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 앱의 사이렌 오더를 자주 쓰시나요? 미리 주문하고 매장에 가서 바로 픽업하는 시스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전 세계 언론은 스타벅스는 IT 기업이다, 혁명적인 편의성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혁신적인 기술은 스타벅스를 질식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출근 시간 매장 안에는 손님이 10명밖에 없는데 주문서는 100장이 밀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손님들이 앱을 통해 1초에 수십 건씩 주문을 폭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스타들은 손님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눌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기계처럼 음료를 찍어내야 합니다. 컵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송글씨 대신 차가운 주문 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손님들은 카운터 앞에 서서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만을 기다리는 수취인이 되었고 바리스타는 감정을 지운 제조 로봇이 되었습니다. 경영진은 환호했습니다. 회전율이 높아졌다, 매출이 오른다 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핵심 상품은 커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연결이 끊어진 순간 스타벅스는 편의점 커피와 다를 바 없는 카페인 주유소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앱이 가져온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샷 추가 바닐라 시럽 2번 펌핑 얼음 적게 휘핑 많이 위에 자바칩 갈아서 올려주세요 라는 주문 해보신 적 있나요? 앱에서는 손가락 몇 번이면 되지만 이걸 만드는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최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는 기괴한 스타벅스 레시피가 유행입니다. 형형색색의 시럽을 넣고 폼을 올리고 드리즐을 뿌린 복잡한 음료들. 스타벅스는 젊은 층을 잡겠다며 이런 커스텀 주문을 무제한으로 허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메뉴의 복잡성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음료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음료의 품질은 들쭉날쭉해졌으며 바리스타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한 바리스타가 울면서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바리스타가 아니라 화학 실험실 조교 같다. 하루 종일 설탕물만 섞다가 집에 간다. 실제로 스타벅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아닌 차가운 설탕 음료에서 나옵니다. 케오피의 본질을 지킨다던 하워드 슐츠의 철학은 설탕 시럽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000원, 7,000원을 내고 마시는 게 정말 프리미엄 커피인가요? 아니면 그냥 브랜드 로고가 박힌 비싼 쉐이크인가요? 스타벅스가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사이 고객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맛있는 개인 카페를 가겠다라고요. 자, 내부가 이렇게 골마가는 동안 외부에서는 스타벅스의 목을 노리는 무서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타벅스가 우리의 미래라고 불렀던 거대 시장,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거만했던 녹색 거인이 어떻게 파란색 컵을 든 신생 기업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 드라마 같은 몰락을 보시죠. 중국 시장은 스타벅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커피 문화를 가르쳤다고 자부하며 스타벅스는 중국 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9시간마다 매장을 하나씩 열 정도로 공격적이었죠. 그런데 2017년 루이싱 커피라는 듣도 보도 못한 토종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고 무식했습니다. 스타벅스와 똑같은 원두를 쓴다.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다. 그리고 배달해준다. 처음에 스타벅스는 비웃었습니다. 저런 저가 브랜드는 우리의 품격을 따라올 수 없다. 우리는 공간을 파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1등 기업의 현실 안주였습니다.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부정 스캔들로 상장 폐지되고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스타벅스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거봐, 가짜는 오래 못 가. 하지만 루이싱은 죽지 않고 좀비처럼 부활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다시 일어선 루이싱은 이번에는 더 무서운 무기인 마오타이 라떼 같은 현지화 메뉴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스타벅스를 맹폭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루이싱 커피는 매출과 매장 수 모든 면에서 스타벅스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스타벅스에 가지 않습니다. 맛도 비슷한데 왜 2배나 비싼 돈을 내야 해? 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스타벅스는 뒤늦게 할인 쿠폰을 뿌리며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는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된 후였습니다. 오만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외부의 적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스타벅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안 싸움입니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부르며 가족 같은 문화를 자랑했던 스타벅스에서 지금 사상 초유의 노조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거리로 나선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워드 슐츠는 항상 말했습니다.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스톡옵션을 주는 파격적인 복지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벅스 매장은 행복한 파트너들의 일터가 아니라 갈려나가는 부품들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인력을 감축했고 남은 직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립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린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의 대응이 최악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노조냐? 며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가 생긴 매장을 폐쇄해버리는 강수를 둔 겁니다. 친환경, 공정무역, 인권을 외치던 깨어있는 기업 스타벅스가 뒤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에 바리스타의 눈물이 섞여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스타벅스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브랜드의 진정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창업주 하워드 슐츠는 위기 때마다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복귀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너무 낡았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커피 같은 괴상한 신메뉴를 내놓으며 고집을 피웠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출신 CEO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합니다. 그는 치폴레라는 멕시코 음식 체인점을 대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월가는 환호했습니다. 식당을 살려본 전문가가 왔다. 주가가 하루 만에 폭등했죠. 하지만 커피 업계의 시선은 불안합니다. 치폴레는 빨리 만들어 파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감성과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과연 햄버거와 브리토를 팔던 효율성의 대가가 잃어버린 커피의 낭만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타벅스를 정말로 맥도날드처럼 만들어버릴까요? 브라이언 니콜은 취임하자마자 바리스타에게 태블릿 PC를 주겠다, 음료 제조 시간을 4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속도와 효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4분 만에 나오는 커피가 아니라 4분을 기다려도 기분 좋은 공간인데 말이죠. 스타벅스는 여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쪽은 완벽한 효율성을 갖춘 패스트푸드 카페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제3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가 처한 냉혹한 현실의 좌표를 찍어볼 시간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스톡 인 더 미들, 즉 어중간한 상태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로스팅을 하는 블루보틀이나 동네에 실력 있는 스페셜티 카페를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스타벅스가 잃어버린 바리스타의 정성과 독창적인 맛, 그리고 진정한 여유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 혹은 조금 더 주더라도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마시겠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입니다. 그렇다면 가성비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더 처참합니다. 한국의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그리고 편의점 커피들이 스타벅스 4분의 1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카페인 충전용으로 마시는 건데 굳이 5,000원을 낼 필요가 있나? 라는 실용주의가 대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이도 저도 아닌 가장 애매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맛으로 승부하기엔 스페셜티 카페에 밀리고 가격으로 승부하기엔 저가 커피에 밀립니다. 프리미엄의 왕좌는 내어주었고 대중성이라는 무기는 녹슬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출이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존재 가치가 소멸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 없는 브랜드가 과연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스타벅스는 여전히 우리는 특별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고객을 되찾기 위해 본질인 맛과 공간을 개선하는 대신 또다시 굿즈를 찍어내고 다이어리 프리퀀시 이벤트를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전처럼 스타벅스 굿즈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풍경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열광은 식었고 고객들은 이제 그 상술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스타벅스의 새로운 선장 브라이언 니콜 CEO에게 쏠려 있습니다. 치폴레를 성공시킨 패스트푸드의 제왕인 그는 취임 일성으로 스타벅스를 다시 카페로 돌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메뉴를 줄이고 바리스타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매장의 편안함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타벅스의 수익 구조는 빠른 회전율과 모바일 주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푹신한 소파를 놓고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틀어주며 손님들이 몇 시간씩 머물게 한다면 당장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겁니다. 주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월가는 그를 해고하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공장식 운영을 계속한다면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 비싼 맥도날드 취급을 받으며 서서히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브라이언 니콜이 쥔 칼자루는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스타벅스가 프리미엄 카페 간판을 떼고 드라이브 스루와 배달에만 집중하는 패스트푸드 음료 전문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낭만의 제3의 공간은 이제 역사책 속 사진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타벅스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문화의 획일화입니다. 스타벅스가 무너지면 동네에 개성 있는 카페들이 살아날까요? 아니요. 오히려 거대 자본을 앞선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맛,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키오스크가 있는 삭막한 도시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타벅스의 위기는 곧 우리 도시 문화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업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습니다. 스타벅스는 올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의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젊은 Z세대에게 스타벅스는 더 이상 힙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스타벅스는 부장님이 법카로 사주실 때나 가는 곳, 엄마 아빠가 데이터 켜놓고 일하는 곳이라는 낡은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브랜드가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소니가 그랬고 휴대폰의 제왕 노키아가 그랬듯 시대의 감성을 읽지 못하고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는 순간 꼰대 기업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딱 그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커피 문화를 만들었어 라고 외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근데 지금은 재미없어 라고 등을 돌립니다. 스타벅스가 다시 젊어지려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로고만 초록색으로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의 거대한 몸집을 반으로 줄이고 수천 개의 매장을 폐쇄하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주주들이 과연 그 고통을 허락할까요? 글쎄요. 자본주의의 역사는 항상 비관적인 답을 내놓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스타벅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아쉬워하실 건가요? 10년 전만 해도 절대 안 돼 라고 외쳤을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글쎄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바로 이 무관심,
이것이야말로 스타벅스라는 제국이 맞이한 가장 비참한 최후이자 사형 선고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책장 깊숙한 곳에 먼지가 쌓인 스타벅스 텀블러를 꺼내보았습니다. 2008년 처음 취직했던 날 나를 위해 큰맘 먹고 샀던 그 텀블러. 그 안에는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저의 젊은 날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우리에게 커피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나는 초록색 간판의 안도감,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던 재즈 음악, 그리고 컵에 적힌 이름 하나에 웃음 짓던 소소한 행복.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스타벅스는 떠났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차가운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어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쉰 목소리로 주문 번호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100년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흔들리는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웁니다. 초심을 잃은 성공은 독배와 같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속 스타벅스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지금 숫자에 취해 사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스타벅스의 씁쓸한 뒷맛을 느끼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더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때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전 세계 PC의 심장을 지배했던 기업. 하지만 지금은 경쟁사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인텔. 우리는 여전히 1등이다 라는 반도체 제국의 오만이 어떻게 10년 만에 회사를 삼류로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몰락의 평행이론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흥망성소의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카페인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